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정형외과 박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깨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얘기 드리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거나 충돌 증후군,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그리고 상완하 관절의 관절염 뭐 등등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즌 숄더, 그 우리말은 어 강직견, 동결견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질환 말고도 또 있는 병이 석회가 어깨 힘줄 속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 보려고 하고요. 저는 내원정형외과 박진영입니다. 석회성 건염이라고 보통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깨가 갑자기 보통 회전근개 질환이거나 관절염이 있으면 특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있다. 아니면 서서히 관절이 굳어가면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요. 이 석회성 건염은 어깨가 이유가 없이 평소에 잘 쓰셨어요. 쓰시던 분이 갑자기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어떤 분들은 어깨 속에서 불이 난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이 한 자세에서 자다가 불편하면서 매일매일 조금 나빠지거나 아니면 매일 동일한 자세에서 통증이 있거나 하는 병과 다른 오늘 알려드리는 석회성 건염, 바로 이 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석회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석회가 힘줄 속에 생기면서 이제 그 힘줄이 석회가 터지거나 자극이 심하게 더 부어 있게 되면 그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힘줄 속에 있는 여러분 종기 있죠. 종기 같은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기는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초기나 저 말기쯤 되면. 그런데 통증은 있는데 찾아보면 그 부분에 석회가 초음파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초음파가 제일 자세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 MRI 찍어서 병이 없다 그래도 이 석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건 힘줄 안에 석회, 즉 칼슘으로 된 돌가루죠. 돌가루가 이게 쌓이는 병이 됩니다. 어깨 회전근개 4개의 힘줄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고, 그 힘줄의 가장 위에 있는 극상근육의 힘줄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데 꼭 거기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퍼센트로 다른 부위보다 조금 높다는 거지, 극하근이나 아니면 견갑하근 같은 근육에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질환이나 자기 몸의 체질로 인해서 여러 개가 작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건은 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힘줄이 노화하고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미세 손상이 일어나면 힘줄의 잘못된 치유 과정의 결과로 석회가 만들어진다. 저희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석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생성기가 됩니다. 생성기가 되는데 생성기에는 이제 이와 같이 퇴행성 변화, 미세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이 이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줄이 상하면 상한 힘줄은 사람 몸은 스스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 과하면 그게 아파지겠고요. 염증 반응이 약하면 이제 그건 통증을 모르고 지나가는 상태가 되죠. 근데 염증 반응이 일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퇴행 변화된 손상된 부분을 낫게 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힘줄 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이 힘줄 세포가 분화될 때 연골 세포로 잘못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힘줄이 있어야 될 때 연골이 생기는 거죠. 연골이 생긴 것들이
또 잘못 분화되면서 석회를 만들고 그 석회가 힘줄 속에 쌓이게 되는 병이 석회성 건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석회가 이제 염증 반응이 있다가 이제 석회가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생기는 거고요. 그 깨진 석회는 이제 면역 세포에 의해서 생성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쉬는 기간에 서서히 면역 세포에 의해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연구를 사체에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석회성 건염이 있나? 몸에 남은 게 있나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 중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없더라. 이제 이런 논문도 있고 보통은 인제 한 30-40 대, 50 대까지 병이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생겨서 이 있던 부분이 석회가 있던 자리는 힘줄 소미로 다시 자라면서 천천히 인제 바뀌면서 아물어 가는 거죠. 아물어 가는 모양이 되고.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은 왜 생기나? 즉 석회는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칼슘을 먹으면 석회성 건염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우유를 드시면 석회성 건염이 생기시나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이 먹는 식사나 저기 약재를 가지고 석회성 건염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상민 님이 "이거는 왜 생기나요?" 하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 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도 되는 병인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5mm 크기가 되지를 않고 눌러서 아프지 않은 석회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5mm가 넘어가면 통증이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심한 거를 '내가 참겠다. 6개월, 1년, 2년씩 참아 보겠다고 하시면 참으실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이 참게 되면 어깨가 아프니까 팔을 못 쓰셔서 2 차적으로 동결견이 오시게 됩니다. 관절이 굳어서. 그러면 석회 때문에 아프신 것만 있던 분들이 이제 관절이 굳으면 관절 속에 관절막에 염증이 빨갛게 차오르거든요. 그 차오르는 것 때문에 2 차적인 통증까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거는 환자마다 다른데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 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고 괜찮으신 분은 석회가 조금 있다고 지켜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통증이 있으신 건 지켜보기에는 1-2 달로 끝나는 병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그냥 두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 그래서 증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시작하고요. 밤에 심하고 팔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자 그런데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연락해 주셨는데 50견인 줄 알고 스트레칭만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석회와 건염은 50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인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얘기를 주시면 50견은 이제 50세 나이에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이는 모든 병을 총칭을 합니다. 저는 50견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50견이라는 단어는 일본 에도 시대에 고노가다라는 일본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병명이 아니고 50견은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아프세요? 머리 아픈 건 우리가 두통이라 그러죠, 두통. 근데 그 두통이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50세 근처에 어깨가 아픈 병은 어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아픈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우리나라에서는 혼돈해서 동결건이라는 단어하고 혼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견이란 말이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요. 그거 쓰시는데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은 50견은 증상명이다. 머리에 아픈 두통, 치통. 치통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가 아프면 치통이죠. 그러니까 치아가 아프면 치통인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보시는 분들은 50견은 증상명이 됩니다. 50견 그러면 '아 이거 나이가 드신 분이고 어깨가 아프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오십견을 좁은 의미로서 동결견, 어깨가 관절이 굳는 병하고 구분을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석회성 건염은 석회화 건염이라고도 하고요. 그 하는 건염은 일상시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세요.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서 그 통증 나타나신 분들이 이제 밤에 응급실도 쫓아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으시는 분도 있고 같은 분들이 석회성 건염, 석회화 건염이 되시고 오십견은 그러니까 동결견은 서서히 관절이 굳게 됩니다. 굳으면서 관절 전반적으로 이 진행 속도가 조금씩 더 많이 아파지면서 관절이 굳어버리죠. 굳어서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눌러서 어디 아픈 데가 없고요.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누른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어깨 여기를 다 만져서 눌러볼 수는 없잖아요. 아주 여기 한 군데인데 여기 만지면 하나도 통증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구분은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석회화 건염이 오래돼서 그 2차성으로 강직견이 같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찍은 데에서 석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초음파를 해서 그 석회에 있는 부분이 진짜 아픈지 아프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을 해드리고 있고요. 557278님은 슬개골 찢어졌는데 하는데 저는 무릎은 진료를 하지 않아서 그거는 무릎 하시는 선생님이 오실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아까 얘기 주셨는데 통증은 가라앉은 뒤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나요? 재활한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러시는데 그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 관절이 이제 아프니까 많이 굳거든요. 굳는 거에 대해서 관절을 서서히 늘리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대로님 물어보신 거는요. 하시고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신 다음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관절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려서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을 주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잘 빠져나간 자리가 잘 아물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힘줄이 석회가 큰 분들이 빠져나가면 그 힘줄이 상당히 회전근개가 약하거든요. 약한 부분을 팔을 움직이다가 힘을 쓰다가 파열이 되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보는데 그래서 작은 사이즈에 조그맣게 빠져나간 건 큰 상관이 없는데 크게 찢어지신 분은 어떤 분들은 보면 회전근개가 파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석회가 들어있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하니까 재활을 할 때 힘을 쓰는 동작은 힘줄이 아문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해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석회성 건염의 증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갑자기 시작한다고 얘기 드렸고 밤에 심하고 갑자기 아프신 병이세요.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갑자기 아프게 오래 가면 이제 관절이 굳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워낙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슈가로 천사님께서 MRI로 진단은 석회라고만 하시고 특별한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단해진 석회는 흡입술로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죠. 석회가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는 석회는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없는 석회는 저절로 없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증상이 무척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증상이 없으면 그게 자기 몸에서 서서히 흡수가
수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셔도 되는데 좀 그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슈가로 천사님은 그런 석회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놔둬도 되는데 만일에 이게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치료를 받으셔야죠.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진단은 먼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석회의 위치나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 석회가 요 힘줄이 어깨 뼈에 이렇게 힘줄이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것들은 2차적으로 찍으면 엑스레이 뼈하고 같이 겹쳐서 잠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고요. 저희가 보면 많이 보신 분들이야 다 알죠. 하지만 그거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별거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정확히 보려면 이렇게 초음파로 확인을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 이거 길이를 재서 길이가 이게 10mm다, 8mm다. 이게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있는 데에 몇 미리 밑에 있고 이 이게 피부인데 피부에서부터 몇 미리 깊이에 있어서 어떤 치료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초음파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가지고 하면 피부가 여기쯤일 텐데 여기에서 피부가 얼마나 깊이가 돼 있는 건지 이 힘줄이 있는 게 있던 부분에 앞하고 뒤에 힘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여기에도 힘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힘줄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다 위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초음파 위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따지면 석회가 생기지만 통증이 전혀 없는 생성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있다가 생성기에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휴지기를 지납니다. 어떤 분은 뭐 한두 달인 분도 있고 1-2년, 3-4년씩 가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때 조금씩 아픈 분들이 또 꽤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아프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석회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거죠.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 밑에 석회가 빠져나오면서 석회가 남으면서 이 석회라는 게 화학물질을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주변 부분을 엄청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만드시니까 밤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아프셔서. 그러니까 어깨에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되면서 밤에 더 힘들고 팔이 힘줄이 있는 데가 터져 가지고 석회가 있는 분이 터졌으니까 그 힘줄이 힘을 쓰려면 아프니까 팔을 못 드시겠죠. 못 드시고 주변에는 석회는 퍼져 있으니까 퍼진 석회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석회에 있던 것들이 서서히 흡수가 되면 이와 같이 힘줄이 있는 부분이 다시 깨끗하게 바뀌면서 석회에 있는 거는 흡수가 되고 그 석회가 흡수가 된 것들이 힘줄 세포로 다시 치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팔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석회가 작은 조각들이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증이 많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켜보세요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MRI에서 석회가 있는데 석회를 그냥 지켜보시자고 얘기를 한 거는 그거 하신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회가 있는 찌꺼기가 남았던 게 조금 남아 있어서 환자분이 그걸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셔서 그래서 얼마나 흔한가 이제 얘기를 드시면요. 그래서 성인 인구의 한 2에서 7% 정도에서 생기고요. 30에서 60대 사이에 가장 흔히 생깁니다. 애석하게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저희가 특별히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생길 수 있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석회는 이게 저희가 CISA라고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대한견주관절학회, 대한어깨 팔꿈치 관절학회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이 여러분들하고 자료를 모아서 여러 선생님들이 논문을 같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영어 논문이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안 하고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 저널에
학술지에 많이 기고를 해서 영문 저널로 만들었고 지금 SCIA라고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펌메드와 같이 미국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견주관절 학회지죠. 이름은 클리닉 인 숄더 앤 엘보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찾아서 논문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구글 같은 데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아플까? 아픈 이유를 아셔야죠. 아픈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 힘줄입니다. 정상 힘줄에 이거를 지금 혈관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염색을 한 겁니다. 염색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염색한 거에 고동색이 별로 없죠. 고동색이. 신경 분포도 이건 신경이 염색이 되게 해놨는데 신경이나 혈관은 정상 힘줄에는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 자체는 막이 아니고 힘줄 자체가 안에서 파열이 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와 같이 분포가 접든 게 석회성 건염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석회가 자극이 되면서 이 주변에 혈관하고 여기 빨리 보이는 고동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혈관하고 이와 같이 진한 고동색으로 보이는 신경이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가 지나게 되면 통증을 많이 받게 되죠. 통증이 많이 생겨서 많이들 아프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석회 주변으로 신경과 혈관이 생기면서 자극되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고요. 그런 단계가 지나다가 석회가 터지게 되면 아니면 흡수가 될 때에는 그 주변에 염증 세포가 많이 모이거든요. 많이 모이면서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주시는데 하셔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경구약, 진통소염제를 해서 아까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 드렸으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제를 들여서 기초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약제가 온몸에 퍼지는 거라 어깨에만 국한돼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증을 국소적으로 어깨 속에 견봉하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 주사를 놔서 가라앉혀드리면 그 효과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이제 체외 충격파나 석회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흡입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체외 충격파 흡입술 같은 걸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관절경화 석회 제거술 아니면 필요시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걸 합니다. 하는 경우에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술로 가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에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너무 딱딱해서 깨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커서 석회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비어서 힘줄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서 그리고선 기다렸다가 그게 대부분 좋아지지만 좋아지지 않는 분은 원하시면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비술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깨지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열에 한두 분.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수술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매우 다양한 비수적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 중에서 비교한 메탄 분석이라는 거 여러 논문을 모아서 어느 치료가 더 좋고 어느 치료가 어떤 때는 경우가 좋고 석회가 휴지기에는 어떻고 생성기는 어떻고 흡수기에는 어떻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치료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석회를 없애는 데는 초음파 유도하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장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초음파나 또 하나 가능한 거는 방사선 이게 투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방사선 투시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방사선 투시기로 하면 그 방사선 그 레디에이션 그 같은 거를 몸이 다 우리 시술자도 쓰게 되고 환자분들도 쓰게 되니까 그런 거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요즘은 초음파가 잘 나와 있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바늘에서 바늘로 시술을 하는데 바늘로 천공을 해서 석회가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1번. 어떤 분들 선생님들은 이제 바늘을 넣어서 거기에 물로 씻어내신 세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세척하는 거는 무척 많이 아픕니다. 무척 많이 아프고 힘줄이 부풀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서서히 스스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증 없애는 거는 이제 세척술이 아프지만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증 개선을 위해서는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진애 님 같은 경우에 충격파, 온열, 전기 치료받고 괜찮아졌는데 재발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재발 확률은 그 석회가 있는 위치께 압력이 낮아지고 석회가 조금 남더라도 그 부분이 서서히만 흡수가 되면 재발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석회가 있는 분이 다른 부위에 또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재발이라고 얘기를 재발은 같은 부위에서 생기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데 같은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계속 생겨나는 분들은 또 꽤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를 재발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슈가로 천사님이 아까 얘기하는 분은 일주일은 아파서 약 8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약 먹고 도수 받고 많이 좋아졌대요. 이럴 때는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러시라고 생각하고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럼 수술을 언제 하나요? 퍼센트 아까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할 경우에, 하지만 통증이 계속 남아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실 때, 이럴 때 수술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하고 하다못해 연필 볼펜도 잡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석회가 크고 이게 너무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석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처음에는 이게 분필가루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그 바늘 가지고 하면 빠각빠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분필 있죠. 분필 벽에 하면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루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이즈가 크면 무척 그게 힘줄을 쉽게 얘기하면 피부 밑에 돌도각이 들어가서 그걸 막 계속 피부를 위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줄 속에서. 아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비술적으로 치해서 딱 하니까 우리가 해도 안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빠져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해보다 안 되면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는 수술도 같이 하는 병원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정 힘들어서 막 6개월씩 고생하고 오시는, 1년씩 고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그러면 원하시면 수술을 저희가 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자, 하셔서 이게 이제 석회인데요. 이게 힘줄입니다. 힘줄 주변이 지저분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석회 때문에 이게 염증 조직들이 생겨서 그게 이렇게 자라나서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바늘을 찔러서 딱 보면 이렇게 석회가 나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들어가서 이 큐렉 같은 걸 제거하면 이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 가루같이 떨어지는 거. 이게 석회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꼭 눈송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눈 내릴 때 눈송이 내리듯이 그 우리가 물속에서 수술하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석회 있는 자리가 이렇게 이제 석회가 이 힘줄 속에 이렇게 조그맣게 다 끼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 덩어리 있죠. 여기도 한 덩어리 있죠. 요거는 빠져나간 자리. 여기. 이걸 다 너무 제거를 하다 보면 힘줄이 너무 없어져서 그거는 나중에 힘줄에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있는 부분을 제거를 잘 한 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해서 힘줄이 다시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힘줄이 아무는 기간은 좀 기다려 주셔야겠죠. 아물어야 힘을 쓰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술하면 석회에 대한 통증은 없고 힘줄이 아무는 걸 기다리셔야 돼 유착이 있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질문,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연 단위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안 아프니까 기다리실 수가 있는데 아프신 분이 밤에 난리가 나 있는데 1 년, 2 년을 기다리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인제 무슨 방법이든지 치료는 하셔야죠.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발하나요? 재발은 가능하지만 드뭅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계까지 뭐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임상 경험상 한 번에 서너 군데에서 발견되시는 분이 있고 그중에서 치료는 인제 아픈 부위 것만 해 드리죠. 왜냐하면 아프지 않은 건 서서히 스스로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아파지면 그거 치료하시면 되니까요. 비용도 덜 드시고. 그래서 저희는 아픈 부분만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고 "운동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인제 물어보시는데 운동은 통증 시기에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고 힘줄이 재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재생이 확인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이 오늘 요 석회성 건염은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어깨 석회성 건염은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이고 퇴행성 변화로 그 메타플라지아라고 그 힘줄 세포가 되어야 될 게 연골 세포로 변화가 되면서 그 바뀐 부분에 석회가 침착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힘줄의 속에 생긴 석회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기 전에 석회가 너무 크거나 자극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참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요 두 가지 질문만 저희가 받겠습니다. 시크릿 정원 EOR 님께서 "석회를 주사로 녹이거나 빼는 시술이 있다던데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와 같이 아까 얘기하는 거 안에서 석회 있는 자리에다 구멍에 넣어서 그 초음파를 보고 대부분 하셔서 그 안에 석회를 세척해서 내는 겁니다. 덩어리가 크게 아까 조각 보여 드렸잖아요. 그 들어간 걸 들어가서 조금씩 빼내는 거죠. 빼내는데 그게 힘줄이 부풀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프실 수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 인제 석회가 있는 게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가 재생이 천천히 되니까 재생된 부분이 아물기 전에 치료하면 파열이 생길 확률은 간혹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드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석회를 다 제거를 하고 그 힘줄을 원래대로 봉합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면 파열 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은 이게 어깨는 아니고 팔꿈치 질문을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3년 새 테니스 엘보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저희 이제 어제도 저희 제자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는 교수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저녁했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팔꿈치가 너무 아프셔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힘을 못 줘서 그 뭐 힘을 받고 할 때 아픈 거는 밑에 펠로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아프신 분 많이 아프십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아팠습니다. 그 저도 수술을 대학에 있을 때 그 외상
부러지거나 다쳐서 오신 분들, 수술을 많이 하다가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생겨 가지고 한 20년 고생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죠. 그래서 생각 중인데 골수 자극 재생술, 축소 봉합술, 테넥스 시술, 그거를 이제 옆에다 잘 써 주셨네요.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게 어떤 시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근데 병원에서는 테넥스를 권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골수 자극 재생술은 이제 수술실에 가서 하셔야 되겠고요. 축소 봉합술도 외래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수술실에서 부분 마취를 해서 하시는 분이거나 전신 마취를 해서 하시거나 하시는 거고요. 테넥스 시술도 대부분 경우 그거는 외래나 수술실에서 가능합니다. 하는데 골수 자극 재생술, 축소 봉합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축소 봉합술은 이제 축소 봉합술을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힘줄이 뼈에 붙는 부에서 상하면서 파열이 되시거든요. 파열된 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실이 많은 경우에서 얼굴에 안면 페이스리프팅 하는 거 있죠. 안면 거성하는 그와 같이 유사한 실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치료를 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면 거상을 이 실을 가지고 성형외과에서 하시게 되면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가든가요? 다시 얼굴이 처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이건 저의 사견이고, 또 하나는 축소 봉합술에 대한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서 시도해 보는데 논문은 아직 시술하시는 분이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대학가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주로 하시는 시술법이고요. 골수 자극 재생술은 대학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부에 절개를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넥스 시술은 경피적으로 그 상한 부분을, 이 피부가 이렇게 해서 힘줄이 붙어 있는데 붙은 부분이 여기 일부가 좀 상했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붙어야 되는데 여기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힘줄이 스트레스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프니까 그거를 같이 없애버리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버리면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 붙었던 부분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그게 통증은 없어지는데 그 힘줄을 아물게 한 건 아니어서, 그게 이제 무리한 일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줄이 있는 그 바로 옆에 외측 인대가 있거든요. 인대가 상합니다. 상하면서 불안정성이 생길 확률이 있으세요. 그런 생률이 있고, 어제도 지난주 일요일 날이죠. 고대에서 이제 문준규 교수가 우리 구로병원에 이제 대학을 나가게 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심포지움을 9년 동안 했었어요. 팔꿈치 관절에 대한 심포지움. 그래서 저희들끼리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나냐. 골수 자극 재생술, 축소 봉합술은 대학에서 하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일부 큰 병원에서는 테넥스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좋으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음파 건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한 후에 상당 기간 그 절제 잘라놨으니까 자른 그 근육이 아무는 기간을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야 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골수 자극 재생술은 그런 거는 없이 상한 힘줄이 있는 부분, 그 근육이 있는데 밑에 있는 뼈에서부터 피가 골수세포가 나오게 해서 그게 아물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는 하시는 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즈마다 조금씩 치료하는 게 다른데, 예, 그럼 관절경, 우리 그때 얘기는 관절경으로 하는 게 나냐, 절개를 해서 하는 게 나냐, 거기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 관절경으로 시술한 간단한 거를, 저희들한테까지 올 때는 병들이 상당히 심해져서 오셨겠죠.
그래서 더 그럴 확률도 있지만 관절경으로 게 해 본다라는 분이 40%, 그거보다는 요만큼 절개를 해서 끊어진 힘줄을 원래대로 갖다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60%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이견이 많고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아직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시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밑에 같은 분이 하신 거라서 요까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얘기만 너무 들어드리기는 뭐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석회화 건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이고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고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하면서 오늘 얘기 석회성 건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